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22일 내일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하고요. 네. 모델하우스는 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약 접수를 받아야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참 이게 여기저기 유튜브 및 블로거 등등 너무 많은 곳에서 칭찬 일색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하기 싫지만 네. 좀 여기가 이제 중요 입지고 노원구 일대에서는 대규모 부지로 복합 개발되는 곳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 거의 한 10년이 넘게 이거를 개발하기로 해가지고 네. 이때 17년도경에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은 이 현대산업개발이 본사가 네. 삼성에 있다가요. 네. 용산으로 갔다가 다시 광운대로 오는 겁니다. 네. 정말 이 디벨로퍼의 엄청난 활약이 눈에 보이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기업들이 자기 본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본사 사옥을 가지고 수익 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네. 내가 삼성동에 건물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몇 년 지나니까 뭐 500억 짜리가 1000억이 됐어요. 네. 그럼 500억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걸로 네. 네. 본 사업 위에 수익으로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수익이 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용산으로 갔는데 용산에서 또 아이파크 몰까지 해가지고 싹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게 또 몇 년 깔고 있다 보니까 뭐 용산을 또 한국의 엄청난 그 뉴욕의 공원처럼 해가지고 거의 완전 랜드마크가 돼버렸죠. 네. 네. 그래서 용산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또 용산의 지가 상승이 또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러다가 이 현대산업개발이 또 광운대로 온다는 겁니다. 여기 광운대를 본사를 또 이전하려고 하는 게 뭔가 또 엄청난 먹거리가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네. 그게 이제 주요적으로 이제 봐줘야 할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GTX-C 노선이 있는데 네네. 여기가 이제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9분대로 9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제 착공식은 했는데 네네. 이게 28년 개통 예정인데 28년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한 늦어지게 되면 뭐 1, 2년 더 늦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엄청난 교통 혁신이다. 이거는 네.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28년에 된다 하면은 지금 공사 기간이 4년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의 입주 시점하고 이제 맞물리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요것도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사를 해서 하게 되면은 동부권에서 동남권 강남 일대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 40분이 단축이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게 민자랑 재정이랑 같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네. 민자 같은 경우는 예상 통행료가 있고요. 그리고 재정 구간은 이제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광운대 옆에 바로 장인 뉴타운이 있죠. 엄청 또 큰 단지. 장인 뉴타운이 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GTX를 타려면 이렇게 석계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와야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아이파크가 조금 더 위에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미미삼 재건축이 또 가시화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제 민신도시급으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분양 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가를 보게 되시면 여기 14억 정도 되거든요. 구평이. 네. 구평이 14억인데 지금 최근에 논란거리가 안양의 아크로 베스티뉴가 지금 구평이 15억이 웬 말이냐. 네, 맞아요. 네, 요거 갖고 이제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15억이면 서울에 여기저기 간다. 그쵸. 그런 말들이 많았고 여기저기 이제 갈 수 있는 리스트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살지 않은 분들이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논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쪽 평촌 일대의 신축에 대한 요원함, 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거기는 분양성이 있는 걸로 이제 제가 보여진다라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쪽 평촌에 이제 학군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원 아이파크가 뭐 바로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중계동 은행사거리하고 가깝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서울의 3대 학군 하면은 이제 배치, 목동, 이제 중계동 네. 이렇게 이제 3대 학군지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지 이제 시세를 비교해 보면 일단 청량리역이 이제 가깝잖아요. 네, 광운대역하고 그쵸. 청량리역의 L65 주상복합이 지금 17억에서 18억 정도 이제 호가가 나와 있는데요. 한 16억 정도가 이제 적정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운대하고는 2억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요 청량리역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이 뉴타운의 장이 레디언트가 지금 14억 정도 분양가보다는 이제 매물 호가가 좀 올라와 있는 건데요. 네. 14억 정도니까 광운대역이 14억이면
뭐 똔똔이니까 네, 비슷한 그쵸. 가격이니까 실제로 광운대역이 더 나은 걸로 보여집니다. 좋을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장이 레디언트 가격 우위 가능성이 고조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분양 리포트에 노원구 공공주택 노후도 및 평형별 공급량이 있는데요. 요걸 보게 되시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급 물량이 절반이네요. 네. 와. 그래서 서울원 아이파크의 분양 세대를 보게 되면은 60제곱미터 이하가 32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평형대는 어쨌든 희소 타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량이 이제 구축이 많아서 5구 타입이 희소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신규 분양하는 세대 중에서 얘는 희소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84 타입 이상의 물량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되게 많네요. 많은 걸로 네네네.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4억 부근은 국평, 안양도 15억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요 가격이면은 싸게 느껴지진 않지만 노원구 쪽에서는 이제 좀 약간 그쵸. 갑툭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비싸? 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요 가격은 그냥 반영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이 큰 평형대들 40평형대 이상의 평형대들이 이제 1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요 정도 금액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청량리가 17억이니까. 네. 근데 요 펜트하우스들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이고야. 스트레스가 이제 몇 개 안 돼요. 네. 네, 이거는 뭐 그들만의 껍데기니까. 그들만의 리그니까 이거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천천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열기는 뜨거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1순위는 26일, 2순위는 27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이렇게 해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4년을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약금 10%로 4년을 끌고 가면 4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준다 그러면. 네.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노원구에서 신축에. 가장 큰 약간 메리트가 있는 그쵸. 지역이니까. 네. 그리고 GTX도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천정부지로 또 솟을 가능성이.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얼죽신이 지금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이 지금 횡보장이 마무리가 되거나 여기서 조금 더 하방 압력으로 갔다가 다시 상승으로 턴을 하는 시기가 올 때 이 현장은 상당히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다 시세를 반영해서 나온 거겠지만 지금보다 시장 상황이 더 좋을 때를 감안한다 그러면 4년의 미래에 내가 10%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원 아이파크 동북권 노원구의 대장이 될 상인가? 대장이 될까요?